안녕하세요. 한 주간 뜨거웠던 경제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. 김주영 기자입니다.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옛 현대상선이 모태인 HMM 매각 본입찰이 왔습니다. 이 해운업 시황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했고 또 일반적인 M&A와 달리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. 또 매각 예정 가격이 최소 5조 원 이상, 대우조선해양 매각가가 2조 원대였던 걸 고려하면 사상 초유의 빅딜이어서 이게 성사가 될지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이 인수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사는이 정해놓은 예정 가격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예정 가격이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? 그 오전에 HMM 매각 본입찰이 지금 예정이 돼 있죠. 근데 이런 이제 국유 재산, 이제 HMM 지분은 이제 일종의 국유 재산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. 이 국유 재산을 특히 국유 재산을 이렇게 매각할 때는 매각자가 사전에 그 예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이렇게 밀봉을 해놔야 됩니다. 밀봉을 해서 그 입찰 장소에 미리 갖다 놔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최저 입찰 가격입니다. 여기는 넘어서야 한다. 이런 그렇죠.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산원이 6조를 예정 가격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 원매자들이 5조 원대 가격을 써내면 아예 그 입찰이 성립이 안 되게 되는 거죠. 눈치 게임이 될 수가 있겠네요. 네, 첫 번째로. 그래서 이제 그 예정 가격 이상으로 쓰낸 그 원매자만이 자격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제일 고가를 쓰낸 원매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자로 선정이 되겠죠. 잘못하면 바로 시작하자마자 유찰이 될 수도 있는 만큼. 예, 그래서 지금 산원이 정해놓은 그 매각 예정가가 굉장히 이제 시장에 큰 관심거리고 뭐 원매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사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요 그림에서 보시면 뭐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 HMM 인수 전 뭐 입찰이 눈앞에 왔는데 산원의 예정 가격이 관심이다. 뭐 이런 보도가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. 그만큼 이제 예정 가격이 얼마일까 하는 게 시장의 큰 관심사인데 이게 왜 큰 관심사가 되냐면 지금 HMM을 사겠다고 하는 하림이나 동원이나 지금 LX 이런 회사들이 그 자금 능력이 그렇게 아주 큰 회사들은 아니거든요. 한 5조 원대의 그 가격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뭐 지금 이 세 그룹 다 특히 이제 하림하고 동원 같은 경우는 뭐 가지고 있는 자산 유동화도 하고 뭐 지분도 팔고 또 뭐 계열사가 채권도 발행하고 그다음에 은행이나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수금융도 일으키고 뭐 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뭐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. 요즘 말로 영끌을 해도 안 되는 금액이 거의 뭐 있으니까. 영끌 수준입니다. 지금 돈이 그렇게 여유 있는 회사들이 아니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과연 산원이 얼마를 예정 가격으로 정해놨을까? 이런 그 원매자들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정해 놓아야지 이게 이제 입찰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다른 M&A보다도 특히 이제 이 건이 뭐 예정 가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좀 살펴볼까요?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HMM 그 지분 매각 물량은 4억 주입니다. 산원하고 해진공이 이제 4억 주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2억 주밖에 없었는데 그 HMM 그 연구체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이게 2억 주가 더 늘었죠. 그래서 이제 총 4억 주가 된 건데. 해진공은 해양진흥공사. 예, 해양진흥공사죠. 근데 지금 HMM 주가가 대략 뭐 15,000원에서 한 16,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. 그러면 뭐 4억 주에 이 가격만 곱해도 그냥 한 6조에서 6.4조 정도 되고 만약에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한 20% 정도 얹어버리면 한 7.2조에서 7.7조인데 과연 산원이 이런 7조 원대 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정해놓을 수 있을까? 이 7조 원대 가격을 정해놓으면 동원이나 하림은 이걸 쓸 수가 없어요. 이 가격을. 영끌해도 안 되는 금액인 거죠. 그래서 산원 입장에서는 이걸 이번에 팔려고 하면 이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밀봉을 해 놓아야지 이게 유효 경쟁이 성립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. 팔고는 싶은데 타이밍이 싸게 팔 수 없는 타이밍인 거고. 예, 아주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약간
뭐 비속어를 쓰자면 약간 네. 골 때리는 뭐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데요. 지금 그 HMM 지분은 그 매각할 때 어떤 그 매각 예정 가격에 법적인 그 근거가 있습니다. 네. 그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에 보면 상장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 예정 가격은 다음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해서 평가 기준일 전 30일 동안의 주가를 가지고 한다.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럼 이 평가 기준일은 언제를 하는 건가요? 이 평가 기준일이 법에 자세한 네. 규정이 없어요. 뭐 HMM 이게 회사의 주가라는 게 이제 출렁출렁 하는 거고 네.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올해 3월, 4월 이후로 이제 주가가 전반적으로 조금 내리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15,000원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. 그래서 네. 평가 기준일을 언제로 해가지고 그 전에 30일 동안의 주가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매각 예정 가격은 많이 달라질 수수 있겠네요. 수가 있죠. 근데 이 평가 기준일 자체를 언제를 평가 기준일로 해야 되는지 그 규정이 법에 없습니다. 뭐 매각 네. 공고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입찰일로 하는 건지 그게 없어요. 그러니까 사는 쪽에서 이 평가 기준일을 정하게 돼 있죠. 그러면 뭐 이 그림에서처럼 그 HMM의 주가가 올 3월부터 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가장 최저 구간이 있군요. 지금 이거 제가 빨간 선을 표시한 게 이게 15,000원 선이거든요. 15,000원 밑으로 주가가 갔던 구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구간입니다. 여기가 지금 7월 달 매각 공고가 나왔던 시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영구채 주식 전환 물량 2억 주가 새로 시장에 상장된 그 구간입니다. 근데 2억 주 신규 그 상장 이후에도 주가는 대략적으로 15,000원 선을 이렇게 버텨주고 있잖아요. 네, 원래는 이 주가 발행 물량이 많아지면 또 주가가 떨어질 수도 네, 있는데 네. 버텨주고 있네요. 근데 이게 뭐 2억 주 물론 이제 이 2억 주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여기 매각 공고 시점에 이때 나왔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충격으로 뭐 주가가 조금 흘러내리기는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15,000원 선은 버티고 있고 지금 15,000원 밑에서 움직인 이 구간이 10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 17거래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. 평가 기준일을 잡아서 그 전에 30일 동안에 이제 주가를 평균하는 거다 보니까 15,000원 밑에 있는 이 17일을 완전히 다 집어 넣어 가지고 한 30일에 그 주가 평균을 내면 그래도 아마 평균값이 한 15,000원 정도는 나올 겁니다. 평가 기준일을 어디로 잡아서 이 15,000원 아래가 포함되는지가 관건이겠군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평가 기준일을 뭐 어떤 날로 잡았든 간에 최소 15,000원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. 제가 볼 때는. 네. 그게 15,000원이 나오게 되면 4억 주면 그냥 곱하면 단순 6조. 계산으로도 이제 6조. 거기에 프리미엄 붙이면 한 7조 7조 이런 계산이 나오죠. 그래서 산원이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주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, 이 주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원매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가 없을 터인데, 그런데 그 시행령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다만 경쟁 입찰을 할 때는, 그러니까 HMM은 지금 경쟁 입찰이죠. 경쟁 입찰을 할 때는 이 주가하고 또 뭘 고려를 할 수 있냐면 시행령 44조 1항의 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. 다른 방식으로 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. 근데 이 고려라는 말이 이게 애매한 말이에요. 이 고려라는 게 어떻게 할 수도 하라는 있고 안 거냐. 할 수도 있다. 주가하고 이 44조 1항의 산출가액을 뭐 더해서 평균을 하라는 건지 뭘 하라는 건지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44조 1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44조 1항이 그 비상장회사 그 주식 그 평가 방법이거든요. 비상장회사는 뭐 자산 가치, 수익 가치, 상대 가치를 고려해서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상대 가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이 상대 가치까지 뭐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, 그러니까 자산 가치하고 수익 가치를 고려를 해서 이 비상장 회사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.
이걸 고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산 가치, 수익 가치라는 것도 그냥 뭐 매각 주관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. 이것도 역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 자산 가치는 이렇게 뽑아라. 수익 가치는 이렇게 뽑으라고 나와 있거든요. 이 수익 가치라고 하는 거는 뭐 HMM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손익을 추정을 해야 됩니다. 23년 네. 결산 아직 안 끝났죠, 그죠? 이제 이 결산도 추정을 하고, 그다음에 내년도에 HMM이 이익을 얼마 낼지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2개년도에 각각의 그 당기 순이익을 추정해서 그것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대략적인 그 수익 가치하고 비슷하게 될 겁니다. 제가 볼 때. 그러니까 수익 가치를 구하는 방법도 법에 나름 또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김수영 기자가 이렇게 딱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게 법에 뭔가가 딱 규정이 되어 있는 느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기준이 정확히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뭔가가 좀 모호하죠. 네. 왜냐하면 자 시세로 해야 된다. 다만 경쟁이 입찰할 때는 시세 외에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. 그러면 고려를 할 수 있는데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거는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건데 네. 뭐 자산 가치하고 수익 가치를 또 어떻게 하라는 거냐. 이걸 구할 수는 있는데 딱딱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두 개 구한 값을 어떻게 이렇게 버무리라는 거지? 네. 1대1로 더해서 평균 내라는 거야? 아니면 수익 가치에 가중치를 둘 수 있다는 거야? 자산 가치에 가중치를 둘 수 있다는 거야? 네, 주가 시세랑 이 비상장 회사 주식 매각 산출하는 거랑 각각 몇십 퍼센트 몇십 퍼센트 그렇죠. 할지 이거 그러니까 기준이 자산 가치, 없는 수익 것 같아요. 가치를 어떻게 버무려야 될지도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고 또 시세하고 또 비상장 그 평가 가격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걸 또 어떻게 뭐 섞어서 어떤 방법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사는 입장에서는 이런 조항을 이용을 해서 조금 유연하게 그 예전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는 있죠. 인수 후보들의 부담을 좀 낮춰주는 재량이 또 생길 수도 있고. 발휘를 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죠. 뭐 예를 들면 수익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 HMM이 올해 얼마 이익을 내고 내년에 얼마 이익을 낼 것인가 그것을 추정하는 거니까 뭐 약간 비관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 시세로만 했을 때는 숫자가 높게 나오니까 비상장 회사 평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서 수익 가치를 조금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게 되면 그 시세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낮출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걸 뭐 또 함부로 그 네. 원매자들의 부담을 들어주고 이 유효 경쟁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걸 수익 가치를 되게 너무 또 비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소지가 또 있습니다. 배임의 여지가 있을 수도 예, 있겠죠. 뭐 헐값 매각 논쟁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세만으로 과연 산은이 예전 가격을 정할 것이냐 이건 아닐 것 같고요. 그러면 시세하고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을 섞을 텐데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 비상장 주식 평가법 중에서 자산 가치 산출액하고 수익 가치 산출액을 또 어떻게 섞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자 그렇다면 지금 또 더 큰 문제는 아까 김주영 기자가 질문한 대로 주가를 산출을 할 때도 그 평가 기준일을 언제로 잡아서 30일 전후로 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전 가격을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. 여기 뭐 그림에서 보시면 아까도 본 그림입니다만은 뭐 이쪽 구간에서 평가 기준일을 뽑게 되면 너무 높아지겠네요. 시세 기준으로는 너무 높고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을 버무린다고 해도 뭐 크게 낮출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이쪽에 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낮아진 구간을 이렇게 여기서 시세를 뽑고 비상장 주식 그 평가 방법 중에서 수익 가치를 조금 낮게 해서 이렇게 비빔밥을 만들어 버리면 이게 이제 매각 예전 가격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. 근데 이걸 뭐 또
함부로 하게 되면 이 네. M&A라는 게 나중에 감사원이 이제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치가 많이 지금 보이는 고육지책을 발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된다고 봐야 될까요? 지금 뭐 이게 7월 달에 매각 공고가 나올 때는 뭐 5조 원이라는 뭐 그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점점 올라가면서 5조 원에서 7조 원. 왜냐하면 HMM의 주가가 뭐 엄청나게 떨어질 걸로들 예상했는데 물론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그 생각보다도 그렇게 되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로는 뭐 시장의 예상 거래 가격이 이제 5조 원대라고 하면 이 보나마나 하림이나 동원 또 LX는 약간 불분명합니다만은 본입찰에 들어올지 하림이나 동원은 본입찰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. 이 두 군데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5조 원대 가격으로 입찰을 한다. 그러면 이 산은이 정해놓은 예정 가격이 6조 원 이상이라면 자동적으로 무산이 되는 거고 만약에 5조 원대로 맞춰져 있다면 이게 자칫하면 어떤 그 비상장 주식 그 평가법을 활용한 그 헐값 매각 어떤 하림이나 동원에 넘기기 위해서 가격적인 그 특혜를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. 네, 또 주주들도 지켜보고 있잖아요. 그럼요. 뭐 주주들도 뭐 상당히 또 나름 또 강성이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지금 만약에 5조 원대의 예정 가격을 정해주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10,000원에서 한 15,000원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. 주당 가치를 10,000원에서 11,000원 정도로 잡아줘야지 4억 주를 곱하면 4조에서 4.4조가 나오고 여기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30%를 얹어버렸을 때 5.2조에서 5.7조가 되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해야지 5조 원대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네. 매각하는 주식의 그 주당 평가액을 10,000원에서 한 11,000원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HMM 시세가 얼마입니까? 지금 주가가 15,000원, 16,000원 이제 터치 이렇게 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이 차이가 큰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이조 이제 차이가 시세만으로 할 수는 없고 지금 어차피 그 HMM 그 매각은 그 시행령상으로 보면 뭐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을 써서 그 시세 주가를 좀 조정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세하고 실제 그 주당 가치 매각 주당 가격 간의 차이가 커지게 되면 이거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. 사는 입장에서는 2016년 출자 전환 이후에 이렇게 끌어온 HM을 이번에 꼭 팔아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건가요? 산업은 팔고 싶겠죠. 산업은 뭐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좀 적절한 가격으로 팔고 싶어 할 것 같고 뭐 전부 개인적인 그 뇌피셜 수준이기는 하지만 뭐 한 5조 원대 후반 가격 정도면 어떻게 하든지 하림이나 동원 쪽으로 넘기고 싶어 할 거고 그러면 뭐 5조 원대 한 후반 정도를 예정 가격으로 해서 좀 하림이나 동원 중에 한 군데에다가 넘기고 싶어 하는 그런 뭐 욕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언론 예전 가격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약간 뭐 보도들이 이제 다 정확합니다만은 뭐 조금 부분적으로 제가 아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. 이제 어떤 또 매체 보도를 보면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경영권 프리미엄 30%를 더하면 이제 8조 원이 넘는데 시장에서는 뭐 프리미엄 고려해도 적정 가격은 한 5, 6조 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산원이 이 8조를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적는다면 이거는 그냥 사실상 뭐 유찰이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. 그렇죠. 이 말은 맞습니다.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, 공공기관 매각 업무 기준 11조에 따르면 매각 예정 가격은 매각 주관사 등 외부 전문 기관이 실사를 한 결과하고 매각 대상 자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산정할 수 있다.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11조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가 그냥 자율적으로 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그 예정 가격을 정할 수가 있다. 자율적으로. 이런 기준 없이 융통성 있게 재량을 발휘할 수 굉장히 있다는 융통성 거예요. 있게 뭐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. 뭐 실사를 한 결과하고
팔려고 하는 뭐 지분의 뭐 특성 뭐 이런 걸 내세워서 매각 주관사가 뭐 상당히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이 기사 내용에 다시 말해서 주가를 기준으로 예전 가격을 산정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매각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는 얘기다. 그래서 이제 이 업계 관계자들이 말하기를 이번 딜의 종결 여부는 사실상 산원의 의지에 달렸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산원이 매각 주관사로 하여금 야, 거기 매각 업무 기준 11조에 보면 뭐 너네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잘 해가지고 좀 이번에 팔 수 있게 그렇게 가격을 정해라. 뭐 이런 식으로 산원이 이제 의지를 발휘를 하면 이번 딜이 종결될 수 있다. 뭐 이런 이제 취지의 기사거든요. 이렇게만 된다면 고민이 많지 않을 텐데. 네, 예, 예, 맞습니다.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사는 입장에서는 이제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앞에서 말한 매각 업무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그 3조에 보면 이 기준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매각이 확정된 지분에만 적용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우리 YTN 팔잖아요. YTN 지분은 공공기관,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매각을 의결한 지분입니다. 그것은 이 매각 업무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. 매각 주관사가 충분히 자율적으로 유도리 있게 할 수가 있는데 HMM은 그게 아닙니다. 그럼 여기 적용이 되지 않겠군요. 그렇죠. 이 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산원이 대주주로서 팔려고 하는 겁니다. 산원 결정에 따른 거예요. 그러니까 앞에서 매각 주관사가 굉장히 그 자율적으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여기 HMM 지분에는 적용이 안 되고 어차피 HMM 지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43조, 44조 1항에 의거해서 그 틀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틀이라고 하는 게 유도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딱 어떤 정해진 틀이 있어가지고 그 산원이 얼마나 그 원매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줄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지금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.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매각하려고 하는 주식 4억 주는 지분율로는 58%입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 HM의 시총이 11조니까 이 58% 지분을 11조에 곱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하면 매각 예정가는 8조 원을 넘기는데 근데 이 8조 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HMM의 잔여 연구체를 미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의 그 희석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하는 그런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매체 보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잔여 연구체 1.68조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한 3.36억 주 정도가 되는 거고 요 3.36억 주의 추가 물량까지 고려를 하면 현재 매각하려고 하는 4억 주의 지분율은 58%가 아니고 38%로 떨어지게 되니까 현재 시총 11조에다가 지분율 38%로 곱하면 4.3조고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30%를 반영을 해줘도 한 5.6조 정도 된다. 그래서 산원이 한 5.6조 정도를 해가지고 팔려고 하지 않겠느냐.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. 이런 가능성도 좀 있다. 이런 취지거든요. 일반 M&A와 달리 굉장히 복잡한 계산들이 많이 들어가네요. 뭐 나름대로 뭐 근거와 뭐 나름대로의 이제 그 크게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. 지금 우리가 뭐 연구체가 2억 주가 신주로 발행됐지만 네, 4억 주 중에 2억 주가 그렇죠. 그 2억 주가 신주로 발행되고 나서 HMM의 시총은 8조 원대에서 11조 원대로 올라갔거든요.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신주 발행 물량은 늘어나고 주가가 별로 크게 안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시총이 늘어난 겁니다. 8조 원대 시총이 10조 원 후반 또는 11조 원 그 초반까지 올라갔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잔여 연구체가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하여도 이게 지금 현재 시총 11조를 딱 고정시켜 놓고 떨어진 지분율 38%만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이 그게 합리적인 거냐? 그건 아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언제 전환할지 모르고 이런 것들 그렇죠. 뭐 언제 전환할지도 모르고 사실은 명확하게 전환한다고 100% 확신도 할 수 없는 겁니다.
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우리 그 본입찰도 이제 뭐 개봉되고 하면 그 공개적으로 발표가 나올 텐데 HMM 그 매각 본입찰 좀 요런 그 지식을 가지고 조금 보시면 조금 더 흥미롭게 뭐 흥미롭다기보다는 조금 더 좀 더 쉽고 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쉽고 있겠네요.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본 겁니다. HMM이 10년간 많은 또 부침을 겪은 끝에 또 갑자기 또 실적도 좋아지고 코로나를 네. 거치면서 네. 이제 다시 또 시황은 요즘 또 코로나만 못하는 상황이죠. 그렇죠. 네. 예. 현대상선이 모태인 HMM 매각 본입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할 꼭 필요한 지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. 네, 오늘 센터장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